저는 뭐 호남 출신이죠. 저는 뭐 목포에서 출생을 해서 목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제 선친의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고향을 신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포라고도 하고, 그런데 팩트는 저는 목포시 유달동 5번지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런데 그래서 뭐 전형적인 저는 호남 사람이죠. 초중고를 다 목포에서 나오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정말 저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20대 때 그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제가 몇 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 고향의 메이저 신문이었죠. 그 광주일보 가서 정치부 기자로 국회 정당 출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상김시대부터 그 평화민주당 출입 기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민주자유당 출입 기자까지 기자 생활을 했어요. 국회를 출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감각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정말 거물 정치인, 실세 정치인, 보좌관 생활도 했습니다. 리틀 DJ라고 하는 그 하나갑 하나갑 대표, 뭐 동교동계에 뭐 3인방 안에 들었죠. 그런 어떤 참 그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분의 제가 보좌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민주당 뭐 공천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정부에 가서도 또 어공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생활도 몇 번 했어요. 지금 이제 문화체육 관광부하고 통합됐는데 국정홍보처에 가서 과장직도 했고, 농림부에 가서 2급 정책보좌관도 해봤고,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작은 공공기관 제가 CEO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도 제가 안 되는 선거, 어려운 지역, 제 고향 뭐 신안에 뭐 무안신안, 또 뭐 금천 이런 데서 제가 출마해서 낙선도 해보고요. 뭐 한나라당, 뭐 국민의힘으로 미래통합당이었죠. 총선은 나가니 참 어려운 선거를 치러봤고요. 그리고 당에 와서 당직도 해봤고, 뭐 중앙당 뭐 부대변인, 뭐 윤리위원, 뭐 당직은 뭐 고위 당직은 아니어도 뭐 중간 그런 당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당에서도 주로 당직을 거쳤고요. 또 틈틈이 공부해서 뭐 박사학위도, 행정학 박사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또 발달장애인을 돕는 그런 한국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라고 제가 거기 대표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지금은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좀 약간 뒤전에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전형적인 호남 출신으로서 우파 정당을 선택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야당 때, 잘 나가는 뭐 여당 때 제가 이 당에 온 것도 아니고 야당 때 당의 요청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생 약 1년 전에 전라남도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제가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해서 한나라당이 생긴 이래 호남에서 최초 2자리 득표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대표가 이제 강재섭 대표님이었는데요.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셨고, 강재섭 대표님이 정말 호남에서 네가 실질적으로 당에 기여했다, 내가 비례대표로 너를 한번 추천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비례대표 뭐 후순위를 받아서 뺏지를 못하았고요. 그리고 이 당에서 이제 뭐 그때부터는 MB계 뭐 친박이라고 해서 뭐 당이 계파 싸움 하는데, 제가 계보가 없어요. 친박도 아니고 뭐 친이도 아니고. 그래서 늘 계파 싸움의 그 와중에서 제가 공천 때마다 희생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하시고, 뭐 당이 쪼개지고 뭐 망할 때, 비대위 시절에 임명진 목사님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저를 조금 아시거든요. 윤리위원장 할 때 제가 그분 밑에 윤리위원을 했으니까, 중앙윤리위원. 저를 금천구 위원장은 강상만이 해야 된다 해서 저를 어려운 금천구에 세워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금천구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부터 수많은 선거를 당을 대표해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천구에서 당협위원장 활동하면서 여러 행사를 다니다가 한 6년 전에 우리 금천구 독산초등학교 행사장에서 그 어르신들이 그 운동장에 한 300명 이상 있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나가다가
그 승용차가, 학교로 들어오는 승용차가 돌진을 하는 바람에 교문을 나가다가 제가 어떤 자원봉사 아주머니가 인사하는 바람에 인사하고 끌려가다가 차의 정면으로 제가 가격을 당해가지고 그때 죽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기사도 떠 있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의식을 잃고 119에 실려갔는데 차가 달라드니까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 다리가 정말 쪼각쪼각 나버렸고요. 좀 갑자기 이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뭐 이제 하나만 부러진 게 아니라 쪼각쪼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차가 달라드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막다 보니까 다 틀어지고, 그리고 이제 차에 튕겨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큰 교문하고 이제 작은 문 사이에 이제 콘크리트 기둥에 이마를 받치고 이제 그 기둥 밑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피가 이제 분출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도 뭐 16번을 꼬맸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119가 와서 저를 이제 실어 가는데 제가 이제 의식이 없었어요. 없다가 119에 이렇게 실려갈 때 한 10초, 15초 정도 의식이 돌아와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이제 학교 하늘 이런 걸 보는데 사람들도 몇 보이고, 근데 정말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고 떠보니까 뭐 거기 뭐 무슨 뭐 근처에 뭐 한림대 무슨 뭐 병원 이제 응급실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신촌 세브란스로 갔다가 강남 세브란스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복합골절 뼈 수술로 뭐 1, 2인자를 다투시는 뭐 양규현 박사님이 수술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토요일날 사고를 당했는데 행사장에서 말하자면 당을 대표해서 가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주말에 그런 큰 대학병원에 그런 어떤 뭐 과장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안 해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수술을 잡아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뭐 MRI, CT, 뭐 엑스레이 자료를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을 이제 이렇게 그걸 보시고 그 양 박사님이 야 이건 좀 화요일까지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나와서 수술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잘 받아서 제가 한 1년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목발을 제가 찍고 홍준표 대선을 치렀어요. 홍준표 대선 후보 우리 당. 정말 그때 결과가요. 서울에서 25개구 중에 금천이 맨날 24등, 5등 하던데 14등인가 3등 제가 결과도 좋았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선 후보 득표율이요. 그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니까 좀 서글프네요. 그래서 사실상 뭐 장애인 아닌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제 손을 끌던 그 자원봉사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49살 자원봉사 하시는 아주 금천에서 유명한 봉사자예요. 그 아주머니는요, 고관절을 가격당해가지고 사고 발생 17일 만에 죽었어요. 고인이 되셨어요. 그때 그분은 이제 뭐 수술을 받았는데 괴사가 와가지고 한쪽 다리를 잘 따냈는데 지혈이 안 되고 해가지고 폐혈증이 와가지고 1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휠체어를 타고 나 이거 조문을 해야 된다.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죽었다는 나는 살고 살았다는 그분은 죽고 뭐 생과 사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죠. 그때 그 독산초등학교 사고가 컸어요. 그때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문에서 이렇게 그 짐을 싣고 오는 차가 이제 급발진 같은 게 하면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때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죠. 자원봉사 하시던 그 49살 먹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신 건지 이게 좀 장애가 남아 있는 건가요? 있죠. 장애 뭐 제가 신청은 안 했어도 무릎이 약해요. 무릎이 약해서 회복은 되셨어도 불편하신 게 있는 거죠. 어디 조문 가서 절을 하려고 무릎을 대면은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든가 뭐 또 걷는 것은 뭐 큰 지장이 없는데 빠른 달리기는 못하죠. 네네. 어쨌든 그런 세월을 딛고 뭐
문재인 정권 5년 그 험한 세월 그 서름 받아가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 때는요, 저희가 현수막을 어제 걸면요, 오늘 떼어버리고, 오늘 오전에 걸면 오후에 떼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뭐 행사에 가면은 민주당 자기들만 뭐 인사말 축사하고, 세상에 제일 야당인데 우리가 그래도 뭐 마이크도 안 주고 뭐 이런 세상. 그러니까 완전히 편을 갈라가지고 마음에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그런 세월 속에 이제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셔서 아직 이 나라에 국운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세상으로 너무 깊숙이 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보람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마지막 유세입니다. 그 시청 앞인 거 광화문에서 하기 직전 유세를 우리 금천구 독산동 시티렉스 앞에서 했는데, 금천구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인파가 일요일 날 밤 10시쯤에 대통령 우리 후보가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모였어요. 예, 그런 어떤 행사도 한번 주도해 봤고요. 그래서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예, 금천구라는 그 험지에서 이 자유우파의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뭐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제가 그렇게 됐구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 소개를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뭐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더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어떤 개혁적 보수, 어떤 혁신적 보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정당에서 한나라당 때부터 국민의힘까지 일관되게 충성하고 당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제 못난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